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라떼 라디오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1968년 무자년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참 유난히도 춥고 긴 겨울이었죠. 그해 겨울밤에 울렸던 몇 발의 총성이 우리 모두의 삶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도를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날 밤 1968년 1월 21일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강남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사실은 그날 밤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잉태되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오늘은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허벌판이 천지개벽하기까지 그 뒤에 숨겨진 국가 안보와 생존, 그리고 욕망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50여 년 전 그 시절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오늘 이야기도 유익하고 재미있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대에 잊혀가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실 것 같다면 좋아요로 미리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일부 서울의 심장이 멎을 뻔했던 그날 밤 1968년 1월 21일 밤 10시, 지금의 청와대 앞 자문 고갯길은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인 복장을 한 31명의 사내들이 어둠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GIC 방첩대요. 특수임무 수행 중이요. 자문 검문소 경찰들의 눈을 속인 이들이 청와대 앞 500m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였습니다. 이들을 가로막은 한 사람, 바로 당시 종로경찰서장이었던 최규식 총경이었습니다. 당신들 소속과 임무를 정확히 대시오. 최 서장의 날카로운 추궁에 이들의 정체가 달로 나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다다다닥, 괴한들이 품속 꺼낸 기관단 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수류탄이 터지고 아비규환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에도 수류탄이 날아들었고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들은 바로 청와대를 습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휴전선을 넘어온 북한 124군 부대 김신조 일당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임진강을 건너 북한산 능선을 타고 무려 사흘 밤낮을 걸어 서울의 심장부까지 침투했던 겁니다. 이날부터 열흘간 서울 시내와 북한산 일대에서는 우리 군경과 북한 공비들 간의 숨막히는 총격전과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31명 중 29명이 사살되거나 도주하고 단 한 명, 김신조가 생포되면서 사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민간인 32명이 목숨을 잃고 52명이 다치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 바로 이 사태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의 목이 단 몇 분 차이로 무사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리고 이 공포는 곧바로 국가 정책의 방향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이부 공포가 만든 도시 서울 요새화 계획 1.21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전시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군대 복무 기간이 육군은 30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없었던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어 퇴근하고 총 들고 훈련받으러 다녔고,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교련복 입고 제식훈련에 목총 들고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간첩 식별을 쉽게 한다며 지금의 주민등록증이 처음 발급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병영처럼 변해가던 시절이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은 충격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바로 서울 요새화 계획입니다. 수도 서울은 유전선에서 불과 40km다. 북한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서울은 불바다가 될 수 있다. 서울 전체를 거대한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계획에 따라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산 1, 2호 터널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이 터널이 사실은 전쟁이 나면 수십만 명의 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거대한 방공호로 설계되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청와대 뒷산의 북악 스카이웨이 역시 단순한 드라이브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작전 도로로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터널 몇 개 파고 길 좀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당시 400만이 넘는 서울, 인구의 대부분이 포탄이 날아들 수 있는 한강 북쪽에 모여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발상의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강북의 인구를 강남으로 옮기자, 한강을 자연 방어선 삼아 강남쪽에 새로운 서울을 건설하자. 이것이 바로 강남 개발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건 안보가 최우선 목적이었던 겁니다. 잠부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세워라. 영동개발계획. 당시 강남, 즉 영동지구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무릎까지 빠지는 흙탕길에 변변한 건물 하나 없던 곳이었죠. 이런 곳에 60만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니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치밀했습니다. 우선 길부터 냈습니다. 지금의 강남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 당시 강북의 중심이었던 을지로 폭이 20m 정도였는데 강남의 간선도로들은 기본이 4,050m, 넓게는 70m에 달하는 광로로 설계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자동차 시대를 내다보고 도시의 뼈대를 만든 것이죠. 길만 낸다고 사람이 오나요? 정부는 온갖 유인책을 내놓습니다. 먼저 공무원 아파트를 지어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길은 멀고 학교도 시장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공무원들이 가려고 했을까요? 얼마 못 버티고 다시 강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세금 혜택이었죠. 특별조례까지 만들어서 강남에 집을 짓는 기업들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온갖 특혜를 몰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결정적인 한방은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강북 명문고 이전 정책이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만큼은 타협이 없던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경기고, 서울고 같은 명문 학교들이 강남으로 온다는 소식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이로써 강남 개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안보를 위해 시작된 계획이 도시의 뼈대를 만들고 세금 혜택과 교육이라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마침내 사람들을 한강 남쪽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자부 신화의 그림자, 부동산 투기의 서막.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시작된 이 거대한 계획이 어느 순간부터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의 투기장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말죽거리 신화의 시작이죠. 제3한강교와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자 말죽거리 일대 땅값이 뛰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습니다. 강북의 복부인들이 새벽밥 먹고 버스를 타고 와서 흙길을 걸어 다니며 땅을 보러 다녔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1966년에 평당 200원 하던 땅이 불과 2년 만에 6,000원으로 30배가 뛰어올랐습니다. 7년 동안 신사동은 50배, 압구정동은 25배가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광풍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투기 광풍의 한가운데 바로 청와대와 서울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정부는 다가오는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있던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땅 투기를 벌였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의 비자금으로 삼성동 봉은사 주변 땅 수십만 평을 헐값에 사들인 뒤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땅값이 폭등하면 되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 겁니다. 지금의 코엑스와 한국전력 부지가 바로 그때 그 땅의 일부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투기를 조장했으니 민간 기업이나 해인이 너도 나도 투기에 뛰어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결국 말죽거리 신화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비뚤어진 풍조를 만든 대한민국에 일그러진 민낯이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강남이라는 도시가 새롭게 보이시지 않나요? 1968년 그날 밤의 총성에서 시작된 안보에 대한 공포. 그 공포가 서울을 요새로 만들었고 그 요새 계획이 강남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계획 속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았고 누군가는 욕망을 쫓았으며 또 누군가는 소리 없이 터전을 잃어야 했습니다. 강남은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전쟁의 공포와 압축 성장의 열망, 그리고 부동산 투기라는 그림자가 뒤섞여 만들어진 우리 근현대사의 거대한 기념비인 셈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 시절 자녀 교육 때문에 혹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강남으로 이사 오셨던 분이 계신가요? 그때의 기억, 그때의 공기는 어떠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떼라디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